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췌장과 간에 생긴 암, 특히 췌장암과 간암을 이겨내기 위한 식습관과 생활 요령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암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췌장암부터 시작해볼까요? 췌장암은 우리 몸속 깊숙이 등 쪽에 가깝게 위치한 췌장에 생기는 암인데요. 이 췌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소화를 돕는 췌장액과 효소를 만들어서 음식물 분해를 돕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중요한 호르몬도 분비하죠. 그러니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의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췌장암은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예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황달, 복통, 체중 감소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 더 무서운 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췌장암 환자분들을 위한 식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췌장암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소화용이입니다. 췌장 절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소화액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불량을 겪기 쉬워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찹쌀죽, 흰살 생선찜, 부드러운 순두부나 계란찜 같은 것들이죠. 너무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과일도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거나 익혀서 부드럽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물 섭취 시 속쓰림이나 불편감이 느껴진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여 식단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소량씩 자주 드시는 거예요. 췌장은 소화효소를 분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췌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려면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소량씩 자주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식사를 2시간 간격으로 하루 56회 정도 소량씩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식을 섭취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조절하여 위장 배출 지연을 최소화하고 췌장의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도중 또는 식후 바로 눕는 것은 피하고 식후 30분 정도는 가볍게 앉아있거나 산책하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겁니다. 암과 싸우려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분해야 하고 면역력을 높여야 하잖아요. 특히 단백질은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부드러운 살코기 닭가슴살, 안심 등 생선, 흰살, 생선 위주, 두부, 계란, 콩류 등 양질의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물론 탄수화물도 중요한 에너지원이니 밥, 빵, 면 등도 적절히 드시고 적당량의 지방도 건강한 세포막을 만들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는 데 필요합니다. 식물성 기름이나 견과류에서 얻는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아주 중요해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네 번째, 피해야 할 음식도 명확히 알아두는 게 좋겠죠? 튀김, 전, 볶음처럼 기름기가 많은 고지방 음식은 췌장에 큰 부담을 줘서 소화 불량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췌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지방 소화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에요. 또 너무 맵거나 짜고 자극적인 음식, 알코올 술, 카페인 음료, 녹차, 커피, 홍차, 콜라 등 그리고 강한 향신료도 췌장을 자극하고 소화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췌장의 회복을 방해하고 통증이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등도 영양가가 낮고 첨가물이 많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특히 설사나 구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맑은 채소 국물 같은 것을 자주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소화의 희석을 막아 소화를 돕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혈당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췌장암 수술로 인해 췌장의 일부가 절제되거나 췌장 기능이 저하되면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뇨병이 발생하거나 기존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어요. 평소 혈당을 꾸준히 체크하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음료는 피하고 잡곡밥이나 통곡물,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운동 또한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맞춤 식단이라는 점입니다. 환자의 증상이나 암의 진행 단계, 치료 방법,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등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와 식단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환자분은 소화효소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환자분은 특정 영양소에 더 집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의료진이나 임상 영양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한 가지 음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자, 이제 간암으로 넘어가 볼까요? 간은 우리 몸의 화학공장이자 정수기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일을 하는 장기예요. 해독작용부터 영양소 대사, 담즙 생성, 혈액 응고, 인자 생성 등 우리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간암은 이러한 간에 생기는 암으로 간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암은 주로 만성 B형 간염, C형 간염, 알코올성 간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등 만성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간암 환자분들을 위한 식단은 췌장암과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암을 치료하는 특별한 마법의 식품이나 영양소는 없어요. 그보다는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간 기능을 보조하며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도 빼놓을 수 없죠. 아침, 점심, 저녁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반찬도 고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끼니를 걸으면 우리 몸이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로감을 느끼기 쉬워요. 특히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저혈당에 빠질 위험도 있으니 규칙적인 시간에 소량씩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는 간암 식단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단백질이 간의 회복과 재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살코기, 생선, 두부, 콩류, 유제품 등을 적절히 드시는 것이 좋아요. 하지만 간 기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거나 간성뇌증이라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이 뇌에 영향을 미쳐 의식 저하나 혼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저단백식이를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의사나 임상 영양사와 상의해서 본인에게 맞는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절대 임의로 판단해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거나 늘리지 마세요. 충분한 칼로리 섭취도 매우 중요해요. 암 환자분들은 치료 과정에서 체중 감소나 영양 불균형을 겪기 쉽습니다.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체력을 유지하고 암 치료를 잘 견뎌낼 수 있어요. 밥은 매 끼니 한 그릇 정도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요. 만약 밥 섭취가 어렵다면 죽빵, 크래커, 떡, 감자, 고구마, 국수, 미숫가루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밥 먹는 양이 적거나 식욕이 없으시다면 중간중간 간식으로 보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푸딩, 요플레, 과일, 견과류 등이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열량 보충이 더 필요하다면 식물성 기름,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등이나 견과류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 지방 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장 건강을 좋게 하는데 아주 좋아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여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 끼 2가지 이상의 채소 반찬을 충분히 드시고 과일은 하루 12번 정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간성 뇌증이 있는 경우 특정 채소나 과일 섭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또한 너무 단 과일은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겠죠. 유제품도 하루 1컵 정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칼슘과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지방 유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간에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싱겁게 식사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수분과 나트륨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너무 짜게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부종이나 복수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가능한 한 싱겁게 요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념을 줄이고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법을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간암 환자분들이 피해야 할 음식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술.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는 장기인데 간암 환자가 술을 마시면 간에 치명적인 독성을 주고 간 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니 금주가 필수예요. 암을 낫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술은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또 회나 육회처럼 익히지 않은 음식 또는 덜 익힌 조개류 등은 세균이나 기생충 감염 위험이 높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작은 감염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젓갈이나 게장 같은 염장식품도 나트륨 함량이 높고 위생관리가 어렵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성분이 모호한 건강보조식품이나 달인물, 액기스류는 절대 맹신하지 마세요. 특히 간에 좋다고 알려진 각종 한약재나 민간요법 재료 중에는 오히려 간 독성을 유발하여 간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키거나 기존 치료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 후 섭취해야 하며 가급적 검증된 영양제 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암 식단 역시 환자 개개인의 간 기능 정도, 암의 진행 상태, 증상, 합병증 유무에 따라 식사요법의 원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 반드시 의료진이나 임상 영양 전문가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식단을 찾아야 합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간 기능 수치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췌장암과 간암에 대한 식단 요법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 두 암에 모두 해당되는 공통 생활 요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생활 습관들이 암을 이겨내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금연 및 금주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필수입니다. 흡연은 췌장암과 간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음주는 간암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암이 발병한 상태에서는 흡연과 음주가 암의 진행을 가속화하고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며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금연, 금주를 실천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정상 체중 유지입니다. 건강한 식생활과 적절한 운동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마르거나 비만한 것은 모두 암 치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암 재발률을 높이거나 다른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저체중은 영양 결핍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고 치료를 견디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운동 강도와 종류를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여 점차 강도를 늘려나가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정신 건강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암이라는 병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엄청나게 안겨줍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식욕부진이나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명상, 요가, 가벼운 운동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거나 필요하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과의 지속적인 상담과 협력입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여러 민간요법이나 대체요법은 절대로 맹신하지 마세요.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리는 카더라 통신에 현혹되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시도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급격한 간 기능 악화나 췌장 기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고 검증된 치료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궁금하거나 불편한 점은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치료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영양 상태는 암 치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악화시키고 암 치료의 효과를 떨어뜨리며 합병증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영양 섭취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료진이나 영양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영양 보충제나 경장 영양, 정맥 영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영양을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췌장 수술 후에는 덤핑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는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너무 빠르게 내려가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어지럼증, 식은땀, 메스꺼움,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량씩 자주 먹고 식사 중에는 물을 적게 마시며 식후에는 잠시 약 2030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기대어 있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식사를 하거나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덤핑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췌장암과 간암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균형 잡힌 식단, 꾸준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주치의를 포함한 의료진과의 긴밀한 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거예요. 암은 혼자 싸우는 병이 아닙니다. 가족, 의료진과 함께 팀을 이루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췌장암과 간암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께 작은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든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